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정답은 역시 물가에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시장은 환호성을 보냈는데요. 7%대 물가지수에 나스닥도 7% 급등으로 화답을 하면서 게임과 플랫폼 등 그간 눌려있던 성장주가 돋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와 종목들의 행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 봅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카카오페이입니다. 미국 시장의 반등을 통해서 성장주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색깔이 변하는 모습, 성장주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색깔이 변하는 시기에서는 이 시세가 연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숏 커버링으로 카카오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리노공업입니다. 폭등한 미국장에 역시 국내 증시도 복사해서 붙이듯이 강한 흐름으로 좀 보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할인율에 민감한 고밸류 인터넷 업종과 게임 업종이 좀 치고 나갔고 반도체 관련 IT 관련된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아버린 타 종목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상대적인 강세가 있지 않았나 오늘 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부정적인 흐름보다는 긍정적인 이슈에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해졌다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다음 주 시장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주신 대로 수급이 비어있는 낙폭 과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피복 기대감 다음 주에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따라올 자가 없는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등 2차 전지주가 반도체를 제치고 주도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최근 4개월 사이의 주가를 보면 LG엔솔이 70% 이상, 포스코케미칼이 1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가시화되는 실적 성장세와 더불어서 정부 지원의 미국 인플레 감축법까지 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더 높은 주가 상승세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미 내년 주도주까지 예약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오늘 집중 진단하고 종목별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공행진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사실 지금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이 부분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차별화된 전략 오늘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민주당의 선전으로 의회 권력 균형이 유지가 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이 순항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만 공화당이 법안의 수정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세세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인플레 감축법 시행 방향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인플레 감축법은 저희가 보기엔 큰 틀에서 바뀌는 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도 이게 바뀌기가 어려웠던 게 대통령이 어쨌든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원을 공화당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지 않으면 원래 바뀌기가 힘들었었던 건데 이번에 민주당이 상당히 좀 선전을 하면서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저희는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잘 알려진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세 탄력을 받던 2차 전지주가 미국 인플레 감축법 발표한 후에 좀 날개를 달고 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발표 후에 주요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는 어떤 좀 변화가 있었는지 특징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저희가
올해 초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상반기는 이제 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열리면 중국 업체들 대비 프리미엄이 이제 가시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IRA가 되면서 특정 이제 뭐 의심스러운 기업 집단 뭐 이런 쪽들이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기 어렵게 됐고 그리고 그런 업체들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거나 아니면 소재를 공급하는 것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밖에 없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수급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IRA와 관련돼서 그래서 뭐 국내 업체들이 미국의 성장을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에 더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생산할 때 킬로와트아워당 대략 35불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또다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전체 생산 원가의 10% 정도를 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지었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내년부터는 볼 수 있을 거로 전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강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까요? 좀 네. 주가들이 어떻게 좀 흐름이 변화가 있었나요? 예, 뭐 저는 세 가지 특징으로 좀 축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최근의 움직임은 펀더멘탈보다는 약세장의 피난처 성격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좀 생각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펀더멘탈보다는 투자 심리에 의한 이제 밸류체인 단위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었고 두 번째로는 셀 업체와 양극재 중심의 선호도 중심으로 이제 음극재나 뭐 전해액, 뭐 기타 소재의 순환매의 특징을 보였다라는 특징. 마지막으로는 리튬을 비롯한 이제 특정 원재료에 대한 시장 민감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차이나 런으로 표현이 되죠. 탈중국 자금의 이제 담보된 성장주인 2차 전지가 약세장 속에서 이제 뚜렷한 선호도를 보였던 것은 뭐 계속 강조드리는 좀 약세장 속에서의 어떤 피난처 이렇게 역할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뒤늦었던 증설 이슈가 나왔었던 LG 에너지 삼성 SDI 쪽에 그런 밸류체인 단위로 움직였던 게 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수급을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0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8,2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 SDI는 1조 이상의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수급이 모였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셀 업체의 강세가 밸류체인 전반에 낙수 효과를 좀 이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현시감을 주는 팍팍 튀어오르는 리튬 가격에 역시 이제 시장의 좀 단기 수급들을 좀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리튬 가격에 의한 그런 머니 게임 양상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국 시장도 한번 짚고 가야 될 텐데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최대 점유율은 아무래도 뭐 CATL을 쥐고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판도가 어떻게 좀 변화하게 될지 궁금한데 우리가 이제 반사 이익에 따른 좀 수혜도 좀 볼 수 있지만 또 미국에 발맞춘 투자 행보에서 국내 기업이 중국 소비 시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중국의 지금 국내 업체들이 엑스포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정 부분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의 중국에 이제 배터리 공장이 있는 이런 정도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마켓 쉐어를 잃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NCM 하이니켈 이런 기술들은 중국 업체들이 아직까지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업체들이 뺏기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전기차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판매하는 비중이 대략 25% 정도 되는데 미국은 지금 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좀 뒤처져 있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IRA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한국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중국을 좀 빠르게 좀 캐치업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좀 고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잃었던 마켓쉐어를 차지하는 모습들을 내년부터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이제 가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걸 저희가 에너지 솔루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가장 큰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앰프업이 될 거기 때문에 내년이 여전히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법 이후로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이 그에 대응해서 북미 투자 행보도 보였고요. 또 소재 확보의 속도가 좀 붙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그리고 니켈 같은 광물의 확보가 지금 관건인데 광물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아무래도 중국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던 사업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을 좀 배제하고 우리가 이 광물을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을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IRA 법안에 이제 살펴보면은 크리티컬 미네랄과 관련돼서 크리티컬 미네랄을 추출하거나 아니면은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처리하는 것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물이 어디에 이제 묻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 되어 있는 국가에서 그걸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니켈을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인도네시아 같은 데인데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FTA가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니켈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재련을 해서 니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 쪽에 이제 보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광물을 요구하는 것들을 맞추게 되는 거죠. 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스코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르헨티나 염호인데요. 아르헨티나는 이제 미국하고 뭐 FTA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공장을 전반적으로 지어서 리튬을 뭐 이제 미국 쪽으로 보내게 된다면은 그게 IRA 조건을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그 중간 제품을 이제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처리해서 이제 양극재 만드는 쪽에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나라에서 처리한 게 되기 때문에 그 IRA 요건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그 경쟁력 있는 이제 메탈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와 이제 연계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려아연과 비슷한 작업들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캠코라고 하는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그 이제 합작사도 설립을 했고 그쪽에 이제 황산 니켈을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공장이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IRA 요건을 맞춰서 좀 업체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비켜나갈 수 있는 쪽으로 밸류체인을 좀 새롭게 지금 재정렬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경민 차장님은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그 2차 전지주를 볼 때 리튬의 민감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강조를 해오셨는데 리튬 관련해서 업체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주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성장 동력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뭐 일단 모든 비밀의 어머니는 수급의 미스매칭이죠.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고 또 이제 중국이 휘두르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이 원자재들의 이제 헤게모니에 조정 없는 이제 그런 상승 속도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환경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또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약세장 속에서의 피난처 여기 또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나 뭐 코스모 뭐 이런 쪽을 비롯해서 또 뭐 개별주로 볼 수 있는 뭐 강원에너지, 금양, 뭐 그러니까 리튬의 리을자만 들어가도 막 급등을 반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은 역시 이제 실제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뭐 톤당 얼마 이상 된다더라, 뭐 2억도 된다더라, 뭐 이런 좀 시장에서의 머니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좀 단기 수급이었기 때문에 오늘만 당장 보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가 흘러나오니까 2차 전지 특히 리튬이나 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 그렇게 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은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광산을 소유하고 또 뭐 리튬을 정제하고 뭐 일정 물량을 중장기적으로 공급 계약을 연결지어서 미래 실적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생각보다는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향후 이제 LFP 배터리가 탑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애플카의 어떤 확장성을 좀 본다면 그리고 리튬 가격이 생각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면 민감도가 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뭐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전 매매로 봤을 때는 결국 저는 계속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조금
험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셀 업체들도 현재 양극재 업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이고 2차 전지 이제 전반의 투심이 좀 굉장히 좀 좋다면 그 아랫단에서 뭐 음극재나 다른 기타 소재 쪽으로 순환매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셀 업체나 양극재 업체들은 방향성에 의한 중장기 투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소재들은 순환매에 의한 단기 매매 이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현재 시각에서 실전 매매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좀 앞단에서 매매를 하고 그렇죠.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소재에서 순환매를 좀 잘 따라다니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광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세액 공제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된 후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세액 공제 혜택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 얼마나 수혜를 볼 수가 있나요?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세액 공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는 자동차 업체들한테 주는 7,500불의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널 어셈블리, 최종 조립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최종 조립이 미국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요건을 맞춰야지만 한 가지 요건을 맞출 때마다 3,750불의 세액 공제 혜택가 주어지고 두 가지 다 맞추면 이제 3,500불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크리티컬 미네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컴포넌트입니다. 배터리 주요 이제 원소재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둘 다 맞추게 되면은 세액 공제 혜택을 소비자에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살 때 할인 혜택을 이제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얼마나 이제 팔았느냐 이제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할 때 또는 이제 소재를 생산할 때 주는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배터리를 생산할 경우에는 킬로와트아워당 셀 업체한테 35불을 줍니다. 킬로와트아워당 35불이라는 거는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은 판가의 25%가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를 이제 추정을 해보면 저희가 LG 엔솔 같은 경우에 내년에 이제 30기가 이상의 이제 배터리를 생산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1.5조 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7천억, 뭐 이렇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에 200기가와트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이제 배터리 공장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말씀드린 것이 곱해보면 대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런 혜택을 감안했을 때 한국 업체들이 뭐 절대 아직까지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가 완성차 업체가 이제 팔 때마다 그 마진이 조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소비자가 이제 할인을 받아서 이제 많이 조금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는 캐파가 늘어나서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이 커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글로벌 그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경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피크아웃 이야기가 좀 있죠. 그리고 친환경 전환 기조 구간인 만큼 전기차 성장 추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연구원님? 뭐 이제 경기에나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아마 유럽 지역일 것 같아요. 특히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약간 대중적인 자동차들을 파는 브랜드들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이나 르노 이런 쪽이 되겠죠. 그렇지만 럭셔리 자동차들, 예를 들어서 BMW라든지 벤츠 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무관하게 저희는 잘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가격 인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영향은 뭐 우려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미국 시장인데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큰 문제 없을 거고 미국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우리나라 업체들하는 그런 비유에서는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년을 봤을 때 그래서 미국 시장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성장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쪽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럽 공장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수요 우려에 좀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LG 엔솔이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포드한테 보내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 좀 공장이 약간 이제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거나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수요가 좋은 것에 충분히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미국 시장이 워낙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 그간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상장 이후로도 계속해서 좀 고밸류 논란이 있었던 만큼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잘 버텨주는 데는 미래 성장성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실적으로 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주요 배터리사의 실적 현황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되는지 차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뭐 최소 3년 아니면 5년 동안 효과적인 비용 통제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매출을 찍어내야지만 그런 전제하에 이제 현재의 가치로 밸류에이션을 좀 하는 거기 때문에 단 한순간 한 분기만이라도 좀 삐끗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고밸류 종목들의 숙명이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죠. 과연 이제 이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용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타 종목 대비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갖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제가 늘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용납과 선호도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해외 업체와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도 좀 짚어주셨듯이 중국을 제외하면 폭증하는 이런 배터리 수요에 빠른 속도로 대응하고 또 뭐 생산 가능하고 증설이 가능한 배터리 업체가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업체 밸류에이션을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리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의 다른 업체들과의 약간 간접적인 비교는 어느 정도 좀 효용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리드하는 와중에 뭐 다른 업체와 다른 나라의 업체와 밸류에이션 비교는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막 이렇게 속도에 취해서 좀 따라가기보다는 실전 매매에 입각해서 본다면 뭐 일 단위, 주 단위, 저는 뭐 음봉을 만들 때 비용을 좀 늘려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오히려 좀 현실성이 있는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 내에서도 뭐 저는 이제 성장 주도 섹터는 이제 이 같은 섹터 내에서 비교적 이제 좀 저렴해 보이는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오히려 업종 밸류를 리드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좀 접근하기 힘든 종목을 접근하는 게 오히려 뒤돌아봤을 때는 훨씬 더 수익률 면에서는 좀 좋은 점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NF 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개인적으로 좀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어도 그게 부담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배터리 업체를 보면 사실 실적과 성장성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고밸류 논란을 좀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연구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성장성을 감안한 멀티플이 어느 정도가 좀 적당선이다라고 좀 보실까요? 뭐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배터리 밸류에이션을 국내 업체들이 이제 리드하는 상황에서 꼭 어디랑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이제 돌아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CATL이나 이런 쪽들 대비해서 뭐 30% 가까이 이제 저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약간 이제 되돌려서 그런 업체들과 이제 30% 정도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통 밸류에이션 할 때 저희가 EV EBITDA 멀티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지만 그 세액공제 혜택이 얼마나 주어지고 이것이 회계 계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근데 회계 계정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되냐 이거는 사실은 현금 흐름하고는 무관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세액공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현금 쪽에 이제 반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영업 외쪽이 됐든 아니면 그 순이익에만 반영이 되든 어떻게든 반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멀티플이 오히려 낮아 보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 생각보다 멀티플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여전히 이제 엔솔이나 이제 뭐 미국 쪽에 이제 익스포저는 높은 업체들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제 미국 실적이 나오는 그 업체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이렇다 보니까 좀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배터리 3사의 외국인 수급 동향은 어떤가요, 차장님? 네, 아까 좀 잠시 좀 밝혀드렸죠. 지금 10월 1일, 10월 달부터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순매수를 보였고, 그 다음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런 좀 순서로 볼 수 있는데, LG는 이제 LG 화학까지 합쳐도 삼성 SDI가 조금 더 많은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결국 삼성 SDI를 선호했던 거는 이제 잠정적인 이제 증설 이슈를 가장 강력히 좀 시사를 했었기 때문에 삼성 SDI 쪽의 순매수가 조금 더 많았다라고 좀 파악되고요. 물론 이제 삼성은 호실적이라는 재료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IRA 대응이 늦다라는 시장 지적에 뒤늦게 좀 호응을 해줬던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더 좀 러브콜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LG와 SK는 좀 섞여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또 특히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 주가에 SK온의 실적을 다 녹여낼 수 없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 쪽에 조금 더 외국인들의 선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수급이 조금 특징적이에요. 오늘 수급은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이제 뭉텅이로 들어온 것들을 제외하면 시가총액 대비 매수 강도가 높았던 종목들은 셀업체들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셀업체들은 다소간 조금 목에 차 있는 이제 그런 흐름 때문이라도 아무래도 소재 쪽, 특히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한 이런 소재 쪽으로 약간 선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 이슈까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수급으로 본다고 하면 셀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들이 다음 주에 조금 더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대표적인 배터리 3사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 SDI를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뭐 투자 행보라던가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연구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중장기 성장 스토리로 가장 좀 매력적이라는 기업은 어딜까요? 지금 계속 LG엔솔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장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3대 시장이라고 하면은 미국, 유럽, 중국인데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이미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7% 내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성장해야 될 놈이 많은 시장이 미국인 거죠.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 국내 업체들한테 상당히 이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시장인 거고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2025년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비중이 이제 거의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서 이제 MS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더 많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LFP라든지 이렇게 케미스트리를 다각화를 해서 고객 수요에 이제 대응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룸들도 갖추고 있고 IRA 대응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메탈 업체들과의 어떤 협업이 중요한데 그 메탈 업체들과 협업을 잘하고 있는 양극재 업체가 LG화학, 포스코 케미칼인데 이런 업체들을 주력 이제 양극재 업체로 사용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어떤 밸류체인에 있어서 강점을 LG 엔솔이 거의 완벽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저는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이제 전력 사업이라든지 다른 쪽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성장 스토리, 이익의 이제 가시성 이런 부분에서 LG 엔솔이 압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수요가 향후에 실적을 끌어줄 것인데 여기에 가장 대응을 좀 잘하고 있고 시장 변화에 잘 발 맞추는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가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재 업체들이 시장에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밸류에이션과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차장님? 네, 현재 특징은 멀티플이 높은 부담스러운 밸류를 보이는 그런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이 오히려 더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나의 부담을 살 수 있으면 사봐라, 약간 좀 놀리는 식으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2차 전지 ETF를 보는 듯한 이제 그런 그림이다라고 좀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걸 적정 가치를
누가 뭐 17조까지 이렇게 치달을 줄 알았겠습니까? 뭐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24조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17조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쉽게 이렇게 수긍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소재 업체들이 이제 다 이런 거죠. 나중에 우리가 증설을 할 거고 그것이 지금 가격 이상에서 장기 계약으로 잘 팔리기만 한다면 점점점. 그래서 그거를 그런 전제를 깔고 현재 가치로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지속적으로 보이는 종목보다는 순환매로 나타내는 현상이 그래서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뭐 50배, 100배 뭐 이런 좀 멀티플을 가져가는 그런 밸류에이션이고 뭐 3년, 5년 후에 실적을 현재로 좀 땡겨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변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고 좀 교섭력이 강한 양극재 업체를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고요. 그러면서 양극재 업체가 어떤 투자 심리를 받쳐준다면 이제 음극재로 갔다가 뭐 전해액 갔다가 뭐 도전재 갔다 바인더로 갔다가 또 장비로 갔다가 이런 순환매가 투자 심리를 생성해주는 그런 좀 양극재 업체들의 뒤이어서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장기 흐름에서 양극재를 가져가시고 또 순환매적으로는 그 외의 소재들을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 관련해서는 뭐 강한 종목이 부담스럽게 더 가버리는 장세여서 지금 좀 논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양극재를 가져가면서 다른 좀 소재 업체들을 빠른 수급에서 좀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연구위원님은 어떤 기업에 가장 좀 기대를 걸고 계세요?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LG화학이랑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양극재 쪽에 크리티컬 미네랄과 관련돼서 메탈 업체들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보기엔 LG화학과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걸로 인해서 미국 내 어떤 양극재 채택률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양극재 공장 미국에 이제 그 설립하는 것들이 발표가 났고 LG화학 같은 경우 지난번 3Q 콜에서 향후에 멀지 않아서 이제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미국 내 이제 양극재 공장을 지을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전체 이제 생산 원가의 10%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진 10%를 보장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를 만듭니다. 음극재도 10% 정도의 이제 그 마진을 이제 보장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이제 음극재 시장을 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80%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음극재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매우 희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게 프리미엄을 받고 가는 거고 향후에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담보를 받을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기초 소재 같은 경우도 거의 바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LG화학이 갖고 있는 LG 엔솔의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이렇게 비싼 밸류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틈을 가져갈 수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보고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을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LG화학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차장님은 배터리 소재주 관련해서 탑픽 꼽아주신다면요? 네, 뭐 저도 뭐 위원님하고 비슷한 탑픽이어서 뭐 앞에 이제 두 종목은 좀 제외하고 저는 이제 LNF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인이기도 하고 뭐 SDI에도 좀 겸하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제 애플카에 대한 확장성도 좀 가져가고 있죠. 근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공매도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커버까지 들어오는 수급 환경이 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뭐 저는 이제 늘 방향성을 좀 강조드립니다만 단기적인 어떤 속도감도 제법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스토리와 수급은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께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예상되는 실적도 뭐 미스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순항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게다가 또 제가 강조드리는 깡패 같은 양극재니까 그런 좀 선호도도 어느 정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 매매를 본다면 역시 전형적으로 좀 방향성을 보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말씀드렸듯이 추격보다는 음봉을 그릴 때 일 단위, 주 단위로 음봉을 보일 때 손절보다는 이제 하락시 담아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매물대에서 조금 고생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도 보니까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좀 청산이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속도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인플레 감축법으로 2차 전지와 가장 좀 같이 주목을 받는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 동시에 다소 좀 소외가 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양광에서는 저희가 어떤 점 주목을 해볼까요, 연구위원님? 네, 태양광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2차 전지와 비슷한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따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할 때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을 요인이 있냐, 국내 업체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요인이 많다라는 쪽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IRA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더해져서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이제 모듈 업체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기엔 내년에 거의 2천억 정도, 그 이후에는 이제 3천억 이상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수익성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신장 위구르 관련된 이제 계속 규제를 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지금 여러모로 미국 내에서의 그 MS가 높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3분기 하나솔루션 실적이 잘 나왔지만 꼭지는 아니고요. 4분기에 더 잘 나올 거고 내년에도 이제 모듈 가격이 이제 미국 내에서 쇼티지가 심하기 때문에 빠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봤을 때 상당히 좀 이익의 확장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배터리 업체들과 함께 배터리 업체들과 보여줬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의 어떤 성장이 프리미엄으로 작용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OCI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나가는 이제 패널 쪽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해줄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하게 2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내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일정 부분 빠져도 P 한 4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태양광과 함께 또 배터리를 같이 보자고 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또 놓고는 못 갈 것 같은데 관련 산업의 성장세와 또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ESS는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산업하고 같이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빠르게 ESS들이 설치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 초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좀 페네트레이션이 올라와야 ESS가 설치가 될 건데 전기차만큼의 시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논외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중장기로 봤을 때는 못지않은 시장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ESS 전용 라인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 쪽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3원계 양극재보다도 LFP 쪽이 조금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LFP 쪽 양극재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미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무리 없이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마켓셔를 좀 가져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주에서 종목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으로 OCI를 볼 수 있고 또 모듈 또 업체로 하나솔루션을 볼 수가 있는데 두 기업이 이제 좀 주가가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성장 추이와 함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현재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맞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구간에도 주가가 못 올랐고 빠지니까 더 못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어느 정도 하락세가 약간 멈추는 모습만 보여줘도 저희는 굉장히 크게 이제 반등할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주가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10불, 뭐 15불 사이로 빠지는 것들을 반영한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폴리실리콘 시장의 쇼티지가 내년에도 그렇게까지 많이 해소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시점에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한 번에 해소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 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도 지금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 프리미엄 구간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솔루션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업체들이 지금 거의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제 하나솔루션만 좀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트리거가 있는 시점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 그
견제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처럼 태양광 업체들도 이제는 조금 상승을 할 그 타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탄탄대로인 미래 성장성으로 질주하고 있는 2차 전지주를 심층 진단해 봤습니다. 이 성장성이 담보된 종목은 이익만 잘 따라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시화되는 이익 추이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차별화된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강세 보이며 62,000원대로 올라선 삼성전자 보이고요. 나스닥 급등으로 강하게 올라온 성장주 카카오와 위메이드도 보입니다. 그리고 LG화학, 미래나노텍 등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전히 시장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LG화학부터 보시죠. 첨단 소재 훈풍에 자회사 LG엔솔과 함께 2차 전지 대표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5% 넘게 강한 상승을 보이며 73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사업성이 주목받으면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니켈과 리튬 등 핵심 원자재 투자로 소재 사업 다각화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1%가량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미래나노텍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 고공행진으로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다소 컸는데요. 장중 13%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상승폭 반납하며 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수화학 보겠습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연일 상승하며 장중 32,000원 선을 재돌파했지만 음봉으로 전환하며 1% 가깝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럼 LG화학부터 이성웅 이사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첨단 소재 훈풍에 위로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LG화학의 2차 전지 부분 성장 스토리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주가 상단 어디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을지 주가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52조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순차익금을 빼고 그다음에 그 차익금에서 보통주만 환산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시가총액 목표는 55조까지 나와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는 가격적으로는 한 52주 신고가 근처 같은 경우가 일단은 목표가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거의 다 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냐? 지금 시장에서 흐름 같은 경우가 그 양극재에 대해서 그다음에 첨단 소재 부분에 대해서 더해지는 부분을 좀 프리미엄을 주고 있어요. 미리 증설에 대한 요소까지 좀 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죠. 시장의 특성 안에서 조금은 더 플러스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론적인 시가총액에 대한 캡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주가에서는 강하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증설 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좀 협력하는 회사들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최근에 주가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어요. 이게 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올랐다라는 점에서 끝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급이 따라준 거고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는 저항가는 74만 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가격이죠. 오늘의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돌파가 되면 일단은 가격대는 52주 최고가인 한 78만 7천 원까지는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지가 같은 경우는 70만 원에 도달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점, 52주 최고가 정도의 수준이 지금 이론적으로 LG화학이 내재하고 있는 딱 밸류라는 점에서 위에 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점,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52주 최고가 78만 7천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히 도달을 하겠지만 적극적인 접근보다는 추가 증설 같은 이벤트가 있을 경우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포스코홀딩스도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2차 전지 업스트림
국채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내여주 시간에서도 소개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2차 전지 성장 동력과 매출 성장세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또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작년에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한 8,517억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30년 포스코 홀딩스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목표가 41조 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여기에서 실제 이 수치가 발생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한 2배 정도 이상 더 올라 있어야 돼요. 그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되겠고, 이게 단순히 양극재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음극재, 리튬,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돼서 폐배터리 사업까지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본업의 철강업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실적을 가지고 오는, 내년에 드라마를 그려가는 그러한 특성이 있으므로 주가 흐름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월 30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가 21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 주가는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좀 철강에 대한 그 셧다운이 이루어졌었죠. 좀 외부 변수 요인으로 이루어지면서 원래는 쉽게 오는 가격이 아닌데 이러한 가격이 왔고, 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런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 통상적으로 좀 다른 사업비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의 특성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항가는 한 30만 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기억을 하고 지지가는 26만 원, 이 부분까지 함께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대응에 대해서 좀 가깝게 형성이 되실 겁니다. 네, 이어서 미래 나노텍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양극재 핵심 광물인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미래 나노텍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미래 첨단 소재가 수산화 리튬 생산 설비 확충에도 들어갔는데요. 향후 주목해야 할 성장 포인트 짚어볼까요? 증설이 나와야 돼요. 증설이 추가돼야 됩니다. 지금 이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오버페이스를 달리는 주가는 증설 없으면 여기에서 10% 20% 빠져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주를 보면 이 달리는 말에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조금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성만 믿고 따라가도 될지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될지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매출 대비해서 시총을 대입을 해보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만으로도 한번 볼게요. 저항가는 최근에 고점 부근이죠. 25,0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가 같은 경우를 돌파하면 그냥 신고가 영역, 추가로 주가는 갈 수 있습니다만 좀 오버페이스죠.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지지가는 21,800원입니다. 단기평 구간에서 매매로는 또 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수화학 살펴보겠습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황화수소 핸들링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이번 달 시운전을 통해서 다음 달부터는 수요처에 생산 제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시장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2030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미래 거를 미리 쫙 땡겨오고 있습니다. 내년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규모는 80조 원입니다. 자, 30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되면 양극재 이런 시장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완전 시장이 재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쉽게 되기는 힘듭니다. 물질만 있다고 해서 이게 대량 생산이 되고 그 구상까지 말은 쉬운데 가기는 힘들어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30년 상용화 목표인데 미래 밸류를 많이 당겨온 그런 주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32,000원을 재돌파했는데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봐도 될지 대응 전략 살펴주실까요? 미래 주가를 많이 땡겨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차트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고요. 이 산업의 주가가 좋을 때 그냥 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좀 변동성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가는 34,000원, 지지가는 28,000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미래나노텍, 이수화학 점검을 해봤습니다. 성장성이 담보된 2차 전지 주들이지만 많이 오른 만큼 주가 탄력 속도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두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을 한번 볼까요? 정경민 차장께서는 파크 시스템즈 가지고 오셨고요. 이성웅 이사가 CJ 프레시웨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부터 한번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차장님? 네, 뭐 일단은 뭐 수미상관법이고요. 내가 이제 오늘 오마주를 지금 리노공업을 했었죠. 네. 리노공업을 했었고 이제 오늘 내여주는 이제 반도체 또 관련된 파크 시스템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원자 현미경을 이용한 이제 그런 초밀도 반도체 장비 뭐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와 포토 마스크, 그러니까 EUV를 비롯해서 이제 나노 공정에 필수적인 그런 장비다라고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리스크의 주가 조정이 굉장히 컸고 길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들이 그래도 좀 미국 업체들이니까 뭐 중국 쪽으로의 침투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상 중화권 쪽에 납품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고, 아시다시피 이 한 대가 굉장히 좀 고부가를 창출하는 그런 비싼 장비다 보니까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4분기는 3분기보다 저번 분기보다 훨씬 더 뭐 30% 이상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토 마스크 쪽이 이제 굉장히 세밀해지고 이제 나노 단위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원자 단위의 그런 좀 오류도 찾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현재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인데 실적은 최고 수준에 좀 놓여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씩 종목을 이 파크 시스템즈를 다시금 좀 들춰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향후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좀 반도체 수요 확대 그리고 다변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화권 기업들의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의 좀 독점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경쟁이 없다라면 독점적인 그런 지위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내년 실적의 과거 평균 멀티플만 좀 적용을 해보더라도 저는 뭐 전고점 수준의 주가는 쉽게 달성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중심으로 보고 있는 200일선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그어놨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단 상승 후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라는 이제 재료를 좀 녹여내면서 좀 횡보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조금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하락이 이틀 연속 좀 나오면서 이게 그동안 좀 올라왔었던 박스권에서 밀려날 요인이 또 있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오늘 좀 강한 수급이 좀 나오면서 다시금 좀 뚫어내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런 거래량도 굉장히 좀 강한 과거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드리면 열리는 법이죠. 그래서 뭐 좀 초단기로 좀 뭐 매매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뭐 10만 원이나 10만 5천 원 정도를 두고 뭐 거래를 좀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조금 더 넓혀가지고 10만 원 이하,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를 좀 그러니까 그 손절로 잡아놓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전고점은 한 13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한번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초미세 공정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파크 시스템즈를 꼽아주셨고 박스권을 이제 강하게 좀 뚫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좀 이익을 반영을 할 텐데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장에서 종목을 고르기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급이 좀 성장주 쪽으로 쏠렸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048억 원 정도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3,300억 원 수준이에요. 순이익단을 환산을 해보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싼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되었을 때 제품 가격 상승 따기 원가 빠지는 점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이 정도 가격에서는 조정 시에 매수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빠져 있는 수준이에요. 절대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매수가는 31,600원,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오늘 종목은 정경민 차장이 파크시스템즈, 그리고 이성웅 이사가 CJ 프레시웨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또 다음 주의 포트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이성웅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